임시 당선 예측 시스템인 적중 2025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조금 전에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겨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라죠. 국민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오랜 기간 또 절차가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꼭 승리하기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저랑 놀아주지 않고 집회에 나가고 있어요. 빨리 탄핵돼서 엄마 아빠가 저녁에 저랑 체스를 실컷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형틀복수거든요. 망치질하는데 건설업장 너무 힘들어요, 진짜. 건설업장들이 너무 노조 탄압당하고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게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희 청년 세대들이 지금 저출산이나 고령화 때문에 사회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결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그리고 대선까지 스트레이트는 6개월 동안 국민들,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해왔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먼저 그 목소리에 담긴 새 정부의 과제를 보도합니다. 서유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투표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은 무엇인지, 또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서 알 수 있는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투표율 79.38%.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일찍 나오게 된 계기는 대한민국을 다시 제대로 돌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11살입니다. 아이가 좀 보고 좀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네, 신기해하고 몇 살부터 투표할 수 있는지도 묻고 심지어 후보들도 누가 나오는지도 알고 누가 사퇴했는지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투표를 하러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49.42%. 출구조사 예측과 달리 민주화 이후 가장 높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득표수를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보수층의 결집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40%를 넘겼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위기감이겠고요. 보수 정당이 완전히 좀 40% 아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막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부산에서 40%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로는 TK와 PK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 유권자들의 의중과 새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모두 담긴 수치라는 평가입니다. 국민들이 교묘한 황금비를 이번에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전력 질주하지 마라, 속도 조절해가면서 가라, 그런 시그널을 유권자들이 준 건데. 그래서 내란 극복과 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난제가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12.3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는 궤변과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부정선거 같은 각종 음모론.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갈등은 지난 6개월 사이 혐오에 그치지 않았고
시집 제대로 가겠냐? 야, 이래야. 기고 유튜버가 어디서 피를 먹냐? 한국 현대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침탈로까지 던졌습니다. 야, 국민정권이야. 밀어. 야, 판사 나와. 부셔.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그 상황에서도 국론이 분열된 거를 봤잖아요. 어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감대가 있어야 민주주의도 회복이 되고 내란도 종식이 되고 이런 민주적인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디서부터 통합을 하고 어디까지 청산을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 720일 만에 영수회담이 열렸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메뉴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재료는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재료를 골고루 사용했습니다.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님입니다.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신 많은 국민들의 뜻도 잘 경청해 주시고 이후 실제로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언을 담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 처리 속도에 우려를 표하면서 민주당도 이 법안을 좀 더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은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두 차례 가로막혔던 내란 특검법.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통합의 저해가 되는 일입니까? 내란을 청산해야 그 진실 위에서 통합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찬성표를 던지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4명으로 다시 한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최상병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검법으로 매우 요구되는 법안이라면서 법안 공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과도 연결돼 있어 새 정부의 검찰 권한 축소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들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란 세력들의 왜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했는지, 어떠한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다시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쳐오지 않고 새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 정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득표율이나 여론조사 같은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는 공감대로 모인 탄핵 찬성 집회 안에도 그동안 외면받아온 소수자나 탄압받은 노동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모였거든요. 그리고 광장을 메운 외침 중 하나는 걱정 없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유통상인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철 씨. 민주당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입장 때문이 아니라 참담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대변하기 위해 지난 6개월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12.3 계엄으로 골목 상권은 폭삭 넘어갔습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새벽 5시. 네, 콩 불려서 이게 맷돌인데 맷돌로 갈아서 이렇게 나온 거를 이렇게 짜요. 김 씨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27년 넘게 두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시장 골목에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서민층들은 너무 진짜 힘들어. 10만 원 갖고 시장 나와도 별거 살 게 없어요. 2,500원짜리 두부 한 모조차 마음 편하게 사지 못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그 한모도 많아서 반모만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썰어서? 이게 그 한모 사갈 형편이 안 되니까. 올해 들어 자영업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정부에 접수된 폐업 지원 신청 건수는 2만 3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60% 이상 폭증했고 5월에 이미 연간 계획치인 3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사법개혁, 뭐 이런 검찰개혁, 막 언론개혁 막 이런 것들이 화두잖아요. 근데 그것만 된다고 세상이 먹고 살기 좋아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 찾은 경북 구미의 텅 빈 공장. 건물 한 면을 덮은 건 이겨서 땅을 딛고 싶다는 간절한 글귀였습니다. 9m 높이 공장 옥상에서 박정혜 씨 홀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막 하나로 간신히 햇빛을 가린 공간은 지상보다 더 뜨겁습니다. 목이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여름에 정말 더울 때는 좀 몸에 그 열기를 좀 내려줘야 돼서 그냥 이렇게 화장실 사용하는 이 안에서 그냥 물 샤워 정도. 박 씨는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해고 노동자입니다. 일본 기업 니토덴코가 운영한 LCD 편광필름 등을 생산하던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공장. 2022년 10월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보험금으로 1,300억 원을 보상받았지만 폐업을 하고 생산 물량은 다른 자회사인 평택 한국 니토옵티컬로 옮겼습니다. 200여 명 중 190여 명은 희망퇴직을 택했고 7명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니토덴코 측은 평택 공장과 법인이 달라 고용 승계가 불가능하다며 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들에겐 4억 원대 손해배상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우리 조카는 이제 이런 거죠. 왜 이모 공장에 불이 났으면 다시 지으면 되는데 왜 공장 불이 났는데 고모가 왜 이모가 왜 거기 올라가서 그러고 있어야 되냐고. 잘못한 거는 여기 사장님 아니냐고.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 고진수 씨. 조선업 불황으로 삭감된 상여금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김영수 씨. 모두 고공농성을 시작한 뒤 아직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밥을 굶고 이렇게 고공에 올라오는 그런 일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동료들은 광장으로 나와 이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을 의지가 있습니까? 이 싸움은 고공투쟁 사업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고 없는 세상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염원은 분명 민주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 같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탄핵을 뒤로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회개혁을 할 때 어떤 과제를 다뤄야 되냐고 했을 때 일반적 언어로 보면 조금은 일자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라는 초대형 악재. 우리 경제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를 겪고 있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대로 떨어졌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제적인 이른바 양극화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적인 곤궁함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은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위해 요소가 됩니다. 경제적인 정의감이나 또는 최소한의 어떤 그 경제적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대로 유지될 수는 없거든요. 민주화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여대 야소 대통령. 내란 극복과 통합이라는 과제 뒤엔 경제라는 냉정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 지금 지옥입니다. 내후 외환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경제 모든 지표는 안 좋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 사항들은 이제 국회와 잘 얘기해서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 면에서는 우울하지만 수단 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이제 국면에서 출발하고 있다.